여러분, 회사 사용자 권한 목록 혹시 처음엔 진짜 깔끔했는데 지금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지 않았나요? 바로 그 문제, 역할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로 트러스트까지 오늘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다들 한 번쯤 겪어보는 딜레마 아닐까요? 분명 처음엔 체계적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왜, 어째서 우리 회사 사용자 역할은 계속 늘어나고 꼬여만 가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IT 보안 분야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현상을 역할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진짜 이름처럼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빵 터져 나와서 관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역할 폭발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한폭탄 같은 걸 해치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문제의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당연하게 사용해온 이 전통적인 접근 제어 방식에 도대체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다들 제일 익숙한 모델일 거예요. 바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이죠. 뭐 재무팀, 인사팀처럼 직무가 명확하게 딱딱 구분된 곳에 권한을 줄 때는 이게 오랫동안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RBAC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정적이라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처럼 모든 게 실시간으로 휙휙 변하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접속하는지 이런 동적인 맥락, 즉 컨텍스트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 한계 때문에 회계팀 관리자인데 원격 근무 중이고 야간에 접속하는 사람 같은 진짜 기상천외한 역할 이름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외가 하나 생길 때마다 역할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땜질 처방만 하다 보면요. 역할 목록은 순식간에 수백 수천 개로 그냥 폭발해버리고 결국엔 아무도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할이 마구 폭발하는 상황. 이건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호가 우리를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 이끌게 되죠. 그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철학은요,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결코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입니다. 이게 그냥 기술이 좀 바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 회사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 낡은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생각의 대전환인 겁니다. 모든 접근 요청 하나하나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전부 다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단순히 이 사람 역할이 뭐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지금 접근하려는 자산이 얼마나 민감한 건지, 현재 위험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접속하는지까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종합해서 평가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고정된 역할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겐 뭔가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요구사항을 아주 스마트하게 만족시킬 방법이 있죠. 바로 속성 기반 접근 제어, ABAC입니다. A박 속성 기반 접근 제어. 이건요, 고정된 역할을 쓰는 대신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많은 데이터, 이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속성들을 조합해서 만든 동적인 규칙으로 권한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접근 제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ABAC가 사용하는 속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접근하는가? 바로 주체 속성. 둘째, 무엇에 접근하는가? 객체 속성. 셋째, 어떤 행동을 하려는가? 연산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접근하는가? 바로 환경 속성입니다. 이 4가지 퍼즐 조각을 착착 맞춰서 아주 정교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ABC 시스템이 과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죠. 가장 표준적인 모델인 NIST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NIST 아키텍처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관리 지점 PAP. 여기는 시스템의 규칙 제정소나 법률 사무소 같은 곳이에요. 관리자가 이런 조건에서는 허용한다 같은 모든 규칙을 바로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책 정보 지점 PIP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사실확인소나 탐정 같은 역할인데요. HR 시스템 같은 곳을 막 뒤져서 지금 접속한 사람이 진짜 그 부서 사람 맞아? 보안 상태는 괜찮나? 같은 실시간 팩트들을 싹 수집해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지점 PDP입니다. 이 PDP가 뭘 하냐면요. 아까 그 탐정 PIP가 가져온 실시간 팩트랑 규칙 제정소 PAP에 저장된 규칙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허가할지 거부할지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문지기 정책 집행 지점 PEP가 있습니다. PEP는 모든 접근 요청을 일단 딱 막아 세우고 두뇌인 PDP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들여보내도 됩니까? 그리고 그 판결을 받아서 실제로 문을 열어주거나 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이론적으로만 보면 ABAC 정말 강력하죠?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RBAC를 써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걸 싹 다 바꾼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좀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접근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RBAC와 ABA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저는 이걸 어른의 선택, 그러니까 성숙한 선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 RBAC가 가진 구조적인 장점,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ABAC의 유연성을 더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가장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 직원이 아주 중요한 총계정 원장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스템이 먼저 1단계 RBAC로 물어봅니다. 이 사람 재무분석가 역할이 있나? 네, 있어요. 통과. 그럼 다음 2단계로 ABAC가 필터링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업무 시간 맞나?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정식 기기로 접속했나? 이 모든 추가 질문에 예라는 답이 나와야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접근이 허가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역할은 아주 단순하게 유지하면서도 보안은 훨씬 더 정교해졌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모델, RBAC, ABAC, 그리고 하이브리드. 과연 우리 조직에는 어떤 모델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여기 이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RBAC는 역할 목록만 딱 보면 되니까 관리는 쉬워요. 하지만 세밀한 통제는 어렵죠. 반대로 ABAC는 정말 세밀한 제어까지 가능한데 규칙이 너무 복잡해지면 나중에 아니 이거 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하고 원인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RBAC로 큰 틀에서 누가 뭘 하는지 가시성을 딱 확보하고 ABAC로 디테일한 보안을 더하니까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가장 균형 잡힌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RBAC의 가장 큰 장점, 즉 관리하기 쉽고 설명하기 좋다는 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ABAC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가 요구하는 그 높은 수준의 보안까지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현재 접근 제어 시스템은 과연 결코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는 이 제로 트러스트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